면역항암제 관련해서 인덱스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항암제를 세대별로 구분을 좀 해보자면은 1세대는 케미칼 항암제, 그러니까는 뭐 효능은 좋은데 정상세포, 암세포 다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심한 항암제입니다. 그 다음에 2세대가 표적 항암제, 이거는 보통 항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세포를 1대1로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낮지만 그만큼 뭐 효능도 살짝 좀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내성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같은 경우가 면역 항암제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앞의 세대와 좀 다르게 앞의 세대가 외부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죽였다라고 한다면은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부스팅 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 달라서 3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세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뭐 카티라던가 그 다음에 신라젠이 개발했다가 뭐 실패했었던 뭐 항암 바이러스, 그 다음에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있는데 지금 면역 관문 억제제가 면역 항암제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를 좀 보자면은 우리 몸속에 암세포는 하루에 1000개 이상이 생기는데 면역세포, 특히 T세포가 암세포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죽이기 때문에 암으로 커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계속 똑똑해지면서 나는 암세포가 아니다, 정상세포다라는 신호를 내보내고 그거를 T세포가 받아들이면서 이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죠. 즉, 이 암세포가 이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거를 면역관문이라 그러고 면역관문 억제제는 이 과정을 끊어주면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이게끔 좀 부스팅 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로 출시된 거는 상당히 유명한 약이죠. 키투르다, 그 다음에 옵디보 같은 약들이 있고요. 2014년에 출시되었고 지금 벌써 키투르다는 글로벌 2등 의약품까지 올라왔고 2026년이 되면은 글로벌 1, 2등 약을 키투르다랑 옵디보가 차지할 만큼 면역 항암제의 시대가 완연히 도래를 했고 상업적인 성과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투르다, 옵디보 같은 PD1, PD-L1을 저해하는 약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슈의 티센트릴, 화이자의 뭐 바벤시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이런 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상업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약들은 처음에 출시된 약 3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출시되는 약들은 매출액이 뭐 2026년이 돼도 1000억에서 3000억밖에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PD1, PD-L1보다는 차세대 키투르다, 넥스트 키투르다가 뭐가 될지 찾는 것에서 좀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을 살펴보면은 PD1, PD-L1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면역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 T세포, 뭐 수지상세포, 뭐 대식세포를 보면은 이 정도로 많은 면역 관문이 있고 계속해서 면역 관문은 추가적으로 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PDM, PD-L1은 면역 관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넥스트 키투르다로 조금 기대받고 있는 것이 렉스리, 팀스리, 티짓 이 정도의 면역 관문이 효과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렉스리에서 가장 빠른 후보 물질을 뭐 이뮤탭이라는 회사랑 그 다음에 BMS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뮤탭에서 개발한 약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키투르다 단독을 썼을 때 비소세포 폐암에서 효과가 전체 환자의 한 20%밖에 안 나오지만 이 렉스리를 같이 썼을 때 반응률이 53%까지 올라오고요. 두경부암 대상으로도 키투르다가 14%, 화학항암제가 10%였는데 이것을 병용을 했을 때는 33%로 상당히 효능은 잘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ABL 바이오가 렉스리를 이용해서 이중항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TG저이제 같은 경우는 로슈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로슈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암종에서 9개 임상을 동시에 진행할 만큼 상당히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티센트릴과 플라시보를 썼을 때는 20%의 환자한테 효과가 있었는데 이 티직과 티센트릴을 같이 썼을 때는 37%, 그리고 효과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은 환자를 셀렉션 했을 때는 플라시보는 24%인 반면에 티직을
병용했을 때는 66%까지 데이터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한양행이 전임상을 하고 있고 큐로셀이라는 회사도 이걸 이용해서 카티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빅파마들이 좀 앞서 있는데 중국 업체들을 상당히 이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렉스릴, 팀스릴, 티짓을 다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요. 종목을 보시면은 이노벤트,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추천드리고 있는 항서제약, 그 다음에 베이진, 또 항서, 베이진, 이노벤트, 준시, 이런 업체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면역항암제뿐만 아니라 이중항체나 카티 같은 경우에서도 빅파마를 대상으로 계속 기술 이전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업체는 베이진과 이노벤트입니다. 베이진 같은 경우는 PD-1을 개발해서 벌써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임상 1, 2상에 PD-L1, 팀3, 티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벤트 같은 경우도 역시 PD-L1으로 글로벌하게 출시가 됐고 CTLA4, 렉스리, 티짓,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한 이중항체들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노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목해서 볼만한 업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키투르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시장을 방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지배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투르다의 단점이 효과는 좋지만 이 효과가 나오는 환자들의 비율이 되게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투르다의 반응률은 20%로 알려져 있고요. 효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흑색종에서 38%, 그리고 대장암과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키투르다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5%의 환자밖에 듣지 않기 때문에 키투르다의 반응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병용요법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매드팩토와 제넥신이 병용요법으로 키투르다랑 같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대장암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키투르다가 반응률이 0%였을 때 매드팩토 약을 같이 썼을 때가 33%까지 올라왔고요. 삼중음성 유방암으로도 키투르다가 5%에 불과하지만 제넥신 약을 같이 썼을 때는 효과가 50%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병용요법으로는 매드팩토랑 제넥신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중국 업체인 베이진과 이노벤트를 추천드립니다.